탄핵 기각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관이 편향성을 보여주는 일부 판결도 있었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 판결 시의 4대4 판결보다는 진일보한 판결이라 다소 고무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덕수 총리 복귀와 광란의 더불당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더불어민주당이 탄핵한 지 87일 만에 복귀했습니다. 기각 5인 각하 2인 인용 1인으로 기각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각 언론의 기각 내지 각하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헌법재판관 중 골수자익으로 분류되며 사실상 헌재의 좌파 진영을 이끌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는 정계선만이 인용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마흔역의 위험성을 알려주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한 총리의 복귀는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최상목 대행의 탄핵을 발표한 직후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선고 일정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위기감을 느낀 그들은 이재명의 총지휘 아래 총력전에 돌입하는 모습입니다. 3월 21일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서부지법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서부지법 난입 청년들에 대한 무더기 구속영장을 발부한 그 서부지법에서 기각이 된 것입니다. 경찰이 4번에 걸친 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서부지법의 영장 담당 판사가 교체된 것과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도 무관치 않을 것입니다. 경호처를 아예 없애버리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음모와 경찰이 보복 영장 청구로 대통령을 고립시키려는 시도가 함께 숨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리수를 남발하다 계속 제동이 걸리는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월 24일부터 광화문 광장에 천막당사를 설치해서 모든 당무를 가두해서 하며 무력 시위를 벌일 태세입니다. 심야 비상의총도 모자라 소속 국회의원들을 들볶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기에 처한 조폭두목이 부하들을 달달 볶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 한 귀퉁이에 분신한 자유우파 열사의 간이 분향소 설치도 방해하다가 겨우 하루 정도를 자신들 감시하에 용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이 그리 애지중지하는 광장에 무허가 사무실을 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오세훈 시장은 이를 절대 방치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 해놓고 분위기가 바뀌자 탄핵 찬성한 적 없다고 발뺌하는 그이지만 국민들은 그의 실체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광장 사용료 몇 푼 받는 식으로 천막 사무실을 용인해 줄 경우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민노총과 전농도 자신들이 노동자단체와 농민단체가 아닌 북한의 부역단체임을 확연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노총은 대통령 탄핵 선고를 3월 26일까지 미확정 시 27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위협했습니다. 조합원의 근로환경 개선과는 전혀 관련 없는 정치 투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민노총의 간부가 간첩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그들이 사무실에서 북한의 지령문이 다량 발견되었는데도 저들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위기를 느끼고 더 발악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난해 말 트랙터 시위를 벌여 남태령에서 경찰과 대치한 적이 있는 전농도 3월 25일 2차 트랙터 시위를 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경찰은 행진 제한을 통고했습니다. 농민들이 도보 행진을 허락하나 트랙터와 화물 차량 행진은 막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남태령에서 광화문까지 트랙터 20대와 1톤 트럭 50대로 행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막으면 밀어붙이겠다는 것입니다. 시내 한복판에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것이지요. 이들이 법을 무시하는 것은 유독 종북 주사파들에게만 법원이 온정의 잣대를 들이댔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의 트랙터 행진에 대해 경찰이 시민의 불편이 심각함에도 길을 열어준 대처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나 이 역시 어떻게 진행될지는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경찰의 방어선을 이들이 불법으로 돌파한다면 이들에게도 서부지법 청년들에게 들이댄 사법의 잣대를 똑같이 적용해야 할 것은 물론입니다. 내란죄 조작의 주범으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선원은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될 경우 큰 국가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헌재에 노골적인 겁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의 탄핵이 기각되어 실익이 없음에도 최상목 부총리의 탄핵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결기를 다지고 있습니다. 한 총리 탄핵 결정까지 9대0의 참패를 하고도 국가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며 불필요한 변호사비까지 국고 낭비를 하는 탄핵을 하겠다는 저희는 국정문란으로 해석할 길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의 지시에 고분고분하지 않은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이재명의 복수극인 것입니다. 국정을 이리 아수라판으로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자를 자기 당의 대표로 추대하고 지지하는 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적 3분의 2에 가까운 의석의 국회의원들은 자존심도 없는가요? 나라가 망해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 건가요? 뒷골목 양아치들이 폐악질로는 국가가 망하지 않으니 그보다도 더 못한 짓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폐악질로 더불어민주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던 호남마저 이탈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3월 19, 20일 여론조사 공정의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조사에서 호남의 지지율이 48.8%에 이르렀다는 것이 이재명의 호남 손절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지 기반이 붕괴되면 이재명이 소생할 길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치인에 대한 선택적 지지를 표하는 호남으로서도 자칫 망국의 주역에 호남이 휩쓸리기를 바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3월 26일로 예정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는 이재명의 정치 생명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재판입니다. 대통령 탄핵에 버금갈 정도의 비중이 있는 재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이재명이 무죄나 정치 생명이 끝나는 1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상식적인 법률가나 국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재명이 암살소를 흘리며 잠적한 며칠간 2심 재판 관련 손을 썼다는 설도 많이 퍼져 있습니다. 난데없이 헌재 연구관이란 자가 허위사실 공포 벌금 100만 원은 과도하다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내용도 아닌데 눈도장 찍으려면 긴급했나 봅니다. 이재명은 여러 번 써먹은 위헌재청 심판도 또 제기했습니다. 판례도 이미 여럿 있어 당연히 기각이 되겠지만 조금이라도 시간 끌어보려는 얕은 수작입니다. 참 염치를 모르는 자입니다. 하비브 재판관들의 성향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중앙지법 지기현 판사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는 사법부에 다른 판사들이나 헌재 재판관들에게 용기를 준 것 또한 사실일 것입니다. 사법부가 무려 2년 이상을 끌어온 상식 밖의 재판 일정에 국민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종지부를 찍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의 사법정의는 죽지 않았다는 것을 결과로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이재명은 대통령이 돌아오더라도 거대 야당을 동원한 국정농단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길만이 본인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멈추는 길은 더불어민주당이 그를 손절해
434억 원에 대한 국가 배상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일책일 것입니다. 더 이상은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은 그가 저지른 각종 범죄에 대한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과 그 일당들은 윤 대통령이 돌아오게 되면 국회를 동원한 사실상 반란범으로서의 형사처벌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지사부터 그가 정치권에 머물렀던 6년여 기간 동안 나라가 얼마나 피폐해졌는지는 본인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의 가혹하고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 할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암울했던 나라가 하루빨리 제자리를 찾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폴리토크 김승재 주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